오늘 우리가 만날 주인공은 김기수 씨입니다. 현재 자유북한 방송에서 일하고 계시는 김기수 씨는 설립된 지 20년이 된 대북 단파 라디오 방송국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는 이 방송국의 일대 국장을 지냈고 15년간의 개인 사업을 마치고 다시 복귀하여 북한 동포들에게 자유의 소식을 전하는 일에 헌신하고 있습니다. 매일 아침 방송국에 출근하여 북한 주민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진행하는 그의 모습에서 우리는 진정한 사명감이 무엇인지 엿볼 수 있습니다. 김기수 씨의 고향은 평안남도 회창군입니다. 이 작은 지방 도시에서 태어나 자란 그는 1999년 8월 북한을 떠나는 결단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같은 해 10월 마침내 대한민국 땅을 밟게 되었습니다. 당시는 지금과 달리 탈북민의 숫자가 매우 적었던 시기였습니다. 한 해에 몇백 명 정도만이 남한으로 오던 시절이었기 때문에 대부분의 탈북민들은 서울에 집중적으로 배정되었습니다. 김기수 씨 역시 그중 한 명이었습니다. 처음 정착한 곳은 중계동의 한 임대 아파트였습니다. 새로운 삶에 대한 기대감을 안고 도착한 그 집은 예상과 달랐습니다. 전 입주자가 청소도 하지 않고 떠나버린 상태였던 것입니다. 곰팡이가 핀 벽지, 더러워진 바닥, 정리되지 않은 짐들이 그대로 방치되어 있었습니다. 새로운 시작에 대한 설렘이 순간 실망감으로 바뀌었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정말 충격적인 경험은 담당 형사와 함께 중계동 일대를 둘러보면서 벌어졌습니다. 당시 중계동에는 달동네라고 불리는 가난한 동네가 있었습니다. 산비탈에 다닥다닥 붙어있는 작은 집들, 좁은 골목길, 그리고 그곳에서 힘겹게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형사와 함께 그곳을 둘러보던 김기수 씨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대한민국 국민도 저렇게 힘들게 사는데 나는 아무것도 안 하고 받아줬다는 생각이 그의 머릿속을 지배했습니다. 북한에서 온 자신이 국가의 도움을 받아 아파트에 살고 있는 상황에서 정작 이 나라의 국민들 중에는 그보다도 더 어려운 환경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현실을 목격한 것입니다. 그 순간 그는 자신이 얼마나 큰 혜택을 받고 있는지 깨달았습니다. 국가가 제공하는 주거지, 생활비 지원, 각종 교육 프로그램들이 모두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절실히 느꼈습니다. 이 경험은 김기수 씨의 인생관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그 순간부터 그는 대한민국에 대한 깊은 감사함과 함께 애국심을 품게 되었습니다. 나는 고향을 떠났지만 이 나라는 나를 받아줬다. 그 감사함을 잊지 않겠다는 다짐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는 단순한 말이 아니라 그의 삶 전체를 관통하는 철학이 되었습니다. 초기에는 정체성의 혼란으로 인해 탈북자임을 숨기기도 했습니다.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면서 자신의 출신을 드러내는 것이 부담스러웠던 것입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부담스럽기도 했고 때로는 동정 어린 눈빛을 받는 것도 견디기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는 당당하게 자신의 정체성을 밝히게 되었습니다. 특히 담당 형사에게 형사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대한민국에 충성하겠습니다. 라고 말하며 자신의 마음을 전했던 순간을 그는 지금도 생생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단순한 사과가 아니라 새로운 조국에 대한 충성의 다짐이었습니다. 김기수 씨는 탈북민들이 본토 국민보다 애국심이 더 클 수밖에 없는 이유에 대해 이렇게 설명합니다. 북한에서의 고통과 조국이 없는 삶의 서러움을 겪었기 때문에 자유와 국가의 소중함을 누구보다 절실하게 체감하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잃어본 사람만이 알 수 있는 소중함을 매일매일 느끼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서부터 밤에 잠자리에 들 때까지 그는 자유롭게 생각하고 말할 수 있다는 것에 감사함을 느낍니다. 길거리에서 자유롭게 걸을 수 있고 원하는 음식을 먹을 수 있고 여행을 갈 수 있다는 것들이 모두 기적 같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의 고향인 회창군은 북한에서도 특별한 지역입니다. 이곳은 금이 많이 나는 지역으로 일제강점기에 개발된 광산이 있었습니다. 일본인들이 금을 캐기 위해 만든 갱도들이 지금도 곳곳에 남아 있습니다. 1990년대 고난의 행군 전까지는 생활이 비교적 안정되어 있었습니다. 금이 많이 나는 덕분에 굶어 죽는 사람은 없었다고 합니다. 다른 지역에서는 식량 부족으로 고생할 때도 회창군 사람들은 금을 통해 어느 정도 생계를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1990년대 이후 사회가 혼란에 빠지면서도 중국과 금을 밀거래하며 생계를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사금 채취가 성행했는데 강가나 개울에서 금가루를 채로 걸러내어 중국 물품과 교환하는 방식으로 살아갔습니다. 김기수 씨도 어린 시절 아버지를 따라 강가에서 사금을 채취한 기억이 있습니다. 작은 채에 모래를 담고 물에서 흔들면 무거운 금가루가 바닥에 가라앉는 원리를 이용한 것이었습니다. 하루 종일 고생해서 성냥갑 크기의 절반 정도 되는 금가루를 모으면 그것으로 중국에서 온 쌀이나 설탕, 옷가지 등을 살 수 있었습니다. 이런 경제적 여건에도 불구하고 회창군은 북한 체제에서 특별한 의미를 가지는 곳이었습니다. 회창군은 적대 계층의 집결지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해방 후 지주, 자본가, 종교인, 국군 협력자들이 이 지역으로 몰려들었던 것입니다. 북한 당국은 이들을 체제의 위험한 존재로 보고 감시와 통제가 용이한 산간 지역인 회창군으로 집단 이주시켰습니다. 김일성과 김정일은 회창 방문조차 꺼렸다고 합니다. 북한 최고 지도자들이 전국을 순방하면서도 유독 회창군만은 피해 다녔던 것입니다. 이는 이 지역에 대한 체제의 불신이 얼마나 깊었는지를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1993년에는 회창군에서 군인 폭동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신의주 학생 사건 외에는 유일한 북한 내 폭동 사례였습니다. 당시 회창군에 주둔하던 군부대에서 식량 부족과 열악한 처우에 불만을 품은 군인들이 집단으로 반발한 사건이었습니다. 이 사건은 철저히 은폐되었지만 지역 주민들 사이에서는 오랫동안 회자되었습니다. 고향이 적대 계층 지역이라는 이유로 김기수 씨는 사회적으로 차별과 감시를 받으며 살아야 했습니다. 대학 진학이나 당 입당, 군 입대 등 모든 과정에서 출신 성분이 불리하게 작용했습니다. 아무리 능력이 뛰어나도 중요한 직책에는 오를 수 없었고 항상 감시의 눈초리를 받으며 살아야 했습니다. 북한에서 김기수 씨의 직업은 미술가였습니다. 평성예술대학 미술학부 4년제를 졸업한 후 개천철도 미술창작사로 배치되었습니다. 평성예술대학은 북한에서 손꼽히는 예술 전문 교육기관이었습니다. 회화, 조각, 공예 등 다양한 분야의 미술을 체계적으로 배울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의 주된 업무는 철도 구간마다 설치된 김일성 초상화를 그리는 일이었습니다. 북한의 모든 철도역과 주요 지점에는 김일성과 김정일의 초상화가 걸려 있어야 했고 이를 제작하고 관리하는 것이 철도 미술 창작사의 역할이었습니다. 당시에는 평양 등 주요 창작소로 가기를 희망했지만 배치는 강제였습니다. 출신 성분 때문에 중앙의 중요한 창작소로 갈 수는 없었던 것입니다. 김일성과 김정일 초상화를 그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자격시험을 통과해야 했습니다. 이는 매우 엄격한 과정으로 단순히 그림을 잘 그리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정치적 신뢰도와 기술적 완성도를 모두 갖춰야만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시험은 이론시험과 실기시험으로 나뉘어져 있었습니다. 이론시험에서는 김일성과 김정일의 혁명 역사, 그들의 외모적 특징, 초상화 제작 시 주의사항 등을 철저히 숙지해야 했습니다. 실기시험에서는 정해진 시간 내에 완벽한 초상화를 그려내야 했습니다. 조금이라도 실제 모습과 다르거나 부적절한 표현이 있으면 탈락이었습니다. 흥미롭게도 김기수 씨는 군복무를 하지 않았습니다. 키와 몸무게가 미달되어 군면제를 받았던 것입니다. 당시 북한의 징병검사 기준은 매우 까다로웠습니다. 키 155cm 이상, 몸무게 50kg 이상이어야 입대가 가능했는데 김기수 씨는 이 기준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그가 태어난 1972년은 북한에서 가장 살기 좋았던 시절이었습니다. 김일성의 통치가 안정되고 소련과 중국의 지원도 원활했던 시기였습니다. 출산율이 높고 군 입대 대상도 충분했기 때문에 외아들은 군 면제가 되기도 했던 시기였습니다. 김기수 씨 역시 외아들이었기 때문에 이런 혜택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한국에 정착한 초기에는 언어 문제로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북한 사투리, 특히 평안도 사투리가 심해서 대화할 때마다 출신이 드러났습니다. 처음에는 이것이 부담스러워서 일부러 강원도 출신이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강원도 사투리와 평안도 사투리가 비슷한 면이 있어서 어느 정도 속일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는 탈북자라고 당당히 밝히게 되었습니다.
탈북 초반 1년에서 2년 동안은 정체성 혼란으로 인한 괴로움을 겪었습니다. 자신이 누구인지 어디에 속해야 하는지 알 수 없어서 방황했습니다. 북한 사람도 아니고 남한 사람도 아닌 어중간한 존재라는 생각에 우울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자신 있게 말합니다. 예, 탈북자 김기수입니다. 이 말 한마디에는 자신의 과거를 부정하지 않으면서도 현재의 정체성을 당당하게 받아들이겠다는 의지가 담겨 있습니다. 김기수 씨의 삶의 철학은 명확합니다. 나는 대한민국에서 받은 감사함을 잊지 않고 살겠다는 것입니다. 이는 단순한 구호가 아니라 그의 일상 속에서 실천되는 생활 철학입니다. 탈북민이기에 더 절실하게 느끼는 자유와 조국의 소중함을 바탕으로 조국의 위상이 곧 내 위상이다. 그래서 더 노력하고 감사하며 살겠다는 마음가짐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는 매일 아침 일어나면서 오늘도 자유로운 하루가 시작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런 감시나 통제 없이 자신이 원하는 일을 할 수 있다는 것, 자신의 의견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다는 것, 이 모든 것이 그에게는 기적 같은 일상입니다. 김기수 씨가 말하는 애국심은 탈북민이 더 강하다는 말은 단순한 구호가 아닙니다. 이는 자유의 소중함을 잃고 나서야 절실히 깨달은 경험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자유를 누려온 사람들은 그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깨닫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자유를 잃었다가 되찾은 사람들은 그 가치를 뼛속 깊이 느낍니다. 고향과 체제를 버리고 온 대가로 얻은 자유의 값진 의미를 누구보다 깊이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대한민국이 자신을 받아준 것에 대한 감사와 충성의 표현이자 그 감정을 바탕으로 국가에 기여하려는 다짐의 표현인 것입니다. 그의 이야기는 단순한 탈북 체험담을 넘어서서 자유의 가치와 국가에 대한 감사, 정체성과 애국심의 의미를 깊이 있게 조명합니다. 중계동 달동네에서 받은 충격이 그를 변화시켰듯이 그의 경험은 우리 한국 사회에도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우리는 대한민국의 자유와 존재를 얼마나 당연하게 여기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자유를 누려온 우리와 달리 그 자유를 잃었다가 되찾은 사람들의 절실함은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김기수 씨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자유의 소중함과 국가의 의미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보게 만듭니다. 자유북한 방송에서 북한 동포들에게 자유의 소식을 전하며 살아가는 김기수 씨의 모습에서 우리는 진정한 애국심이 무엇인지 배울 수 있습니다. 받은 만큼 돌려주려는 마음, 감사함을 행동으로 보여주려는 의지, 그리고 자유의 가치를 절실히 아는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깊은 애정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의 이야기는 계속됩니다. 매일매일 자유북한 방송을 통해 북한 동포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면서 대한민국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방송국에서 마이크 앞에 앉을 때마다 그는 북한에 있는 가족들과 친구들을 떠올립니다. 아직도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있는 그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는 것이 자신의 사명이라고 생각합니다. 김기수 씨는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한국 사회에 정착하려는 다른 탈북민들에게도 많은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정착 초기의 어려움을 누구보다 잘 알기 때문에 새로운 탈북민들에게 실질적인 조언을 해주고 있습니다. 언어 문제부터 시작해서 취업, 대인관계까지 세세한 부분까지 챙겨주는 그의 모습에서 진정한 선배의 면모를 볼 수 있습니다. 특히 그는 탈북민들에게 부끄러워하지 말고 당당하게 살라고 조언합니다. 자신도 초기에는 정체성 혼란으로 고생했지만 지금은 오히려 탈북민이라는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자유를 찾아 용기 있게 선택한 사람들이라는 것이 그의 지론입니다. 또한 그는 한국 사회의 구성원들에게도 탈북민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당부합니다. 동정의 시선이 아니라 동반자로서 바라봐 달라고 말합니다. 탈북민들도 이 사회의 건강한 구성원으로서 기여할 수 있는 능력과 의지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김기수 씨의 하루는 이른 아침부터 시작됩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나 북한 관련 뉴스를 확인하고 방송 준비를 합니다. 북한의 최신 동향을 파악하고 북한 주민들에게 전할 내용을 정리하는 것이 그의 일과입니다. 때로는 북한에서 온 지 얼마 안 된 탈북민들과 인터뷰를 하기도 하고 때로는 통일에 대한 자신의 소견을 방송으로 전하기도 합니다. 그에게 통일은 단순한 정치적 과제가 아닙니다. 헤어진 가족들과의 재회이고 고향 땅을 다시 밟을 수 있는 기회입니다.
하지만 그는 성급한 통일보다는 준비된 통일을 원한다고 말합니다. 북한 주민들이 자유의 가치를 이해하고 남한 사회도 북한 주민들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녁 시간에는 종종 다른 탈북민들과 만나 담소를 나눕니다. 고향 이야기, 가족 이야기, 그리고 한국에서의 생활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입니다. 이들은 서로에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되어줍니다. 같은 경험을 공유한 사람들끼리만 나눌 수 있는 특별한 유대감이 있습니다. 김기수 씨는 또한 자신의 예술적 재능을 사회에 환원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북한에서 미술을 전공했던 경험을 살려 통일에 대한 염원을 담은 작품들을 그리고 있습니다. 분단의 아픔을 표현하기도 하고 통일된 조국의 모습을 그려내기도 합니다. 이런 작품들은 전시회를 통해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있습니다. 그의 그림에는 특별한 힘이 있습니다. 직접 경험한 사람만이 그려낼 수 있는 진정성이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북한의 현실을 있는 그대로 표현하면서도 희망의 메시지를 놓치지 않습니다. 어둠 속에서도 빛을 찾으려는 의지, 절망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는 마음이 그의 작품 곳곳에 스며 있습니다. 주말에는 종종 통일 관련 강연이나 세미나에 참석합니다.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북한의 실상을 알리고 통일의 필요성을 역설합니다. 특히 젊은 세대들에게는 분단의 현실과 통일의 의미에 대해 생각해 볼 기회를 제공하려고 노력합니다. 김기수 씨는 자신의 삶을 통해 감사하며 살기의 진정한 의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매 순간 자유를 누릴 수 있다는 것에 감사하고 이 나라의 국민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에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 감사함을 행동으로 보여주려고 노력합니다. 그의 삶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시사합니다. 자유가 결코 당연한 것이 아니라는 것, 조국의 소중함은 잃어봐야 안다는 것, 그리고 진정한 애국심은 받은 만큼 돌려주려는 마음에서 나온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탈북민 김기수 씨의 삶은 우리 모두에게 자유와 조국의 의미에 대해 깊이 생각해 볼 기회를 제공합니다. 그의 경험을 통해 우리는 당연하게 여겨왔던 것들의 진정한 가치를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일인지도 배울 수 있습니다. 김기수 씨의 이야기는 계속될 것입니다. 자유를 향한 그의 여정, 조국에 대한 사랑, 그리고 미래에 대한 희망이 담긴 이야기가 말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큰 힘이 됩니다.